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 뭐 일단 법적으로는 5년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5년입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죠?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5년 어림도 없다.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아니다. 금년 안에 쇼부 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이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스팔트 나가서 이제 외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다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재명의 저 위상, 저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변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큰 거 한 방을 갖고 움직여줘야지만이 국내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재명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터질 텐데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대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라면서요.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역시 대구는 애국 성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저 좌파들은 대구를 일러서 꼴통, 뭐 여러 가지 어떤 극우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갑니다만, 대구 전체가 꼴통일 수도 없고 극우일 수도 없습니다. 원래 대구라는 지역은 예전부터도 방골의 도시였죠. 옛날에는 오히려 민주 역사에서 뚜렷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건도 많았고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경상북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량한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재명은 언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설대로 이제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의 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러자면은 일단 무엇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규명 없이 바로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관세 협상입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관세 협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게 만일에 미국하고 한국, 트럼프와 이재명 간에 이게 스무스하게 잘 끝나버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끊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약점이 있는 이재명을 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관세 협상이 삐걱거린다, 뭔가 이렇게 잘못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세가 만일에 25% 수준에서 그대로 이제 굳어져도 국내적으로는 아마 난리가 날 거고요. 기업들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제 곡소리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현실 사회에, 시장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악영향이 수도 없이 뭐 다방면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걸 이재명이가 아무리 뭉개려 해도 뭉갤 수가 없어요. 경제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원래 세계적으로도 큰 전쟁은 전부 경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내치가 망해서 무너지는 것도 다 경제죠, 경제. 아무리 남북한 폭군이라도요, 경제를 살려놓으면은 그 폭군은 그닥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자기 치세를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만일 관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 정도 그 정도 수준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저는 이재명 어렵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냥 바닥 미진부터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도처에 지금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여기저기 그런 요소들이 총걸게 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앞장서서 싸우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비로소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것도 이제 전면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기반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파 유튜브 등등에서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음모론에서 탈출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재명이 어떤 짓 하는지 뭐 잘 아시죠? 그야말로 방구석이 여포입니다. 방구석이 여포. 트럼프 앞에 가면은 꼭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내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머리도 제대로 지금 쳐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 이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 내일 금융권 긴급 소집, 법인세 인상, 대통령실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25%를 올린다 그러죠. 자, 시사 뒷담 이 타운홀 미팅 부산입니다. TK는 언제쯤 뭐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패싱? TK는 패싱? 광주 대전이야 부산 일정도 성료. 광주도 대전도 다 했는데 TK는 아직 대구는 아직 안 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타운홀 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 자리한 이재명 이런 식인데요. 이거 전부 자기 개인의 인기 관리, 지지율 관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TK는 어차피 한쪽으로 굳었다고 보고 PK를 만일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회복할 수 있으면은 한 40% 정도 항상 가져갈 수 있으면은 선거에서 아주 유리한 국민을 조성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끝발이 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 이재명을 바깥에 나가면 그냥 허접 쓰레기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그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방구석 여포, 집구석 여포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자, 이재명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회동 이런 뉴스도 나갔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 자기가 국가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면요. 기업 총수들 10대 그룹이겠죠. 다 한꺼번에 불러야 돼. 근데 웃기는 것은 1대1로 따로 부르더라고. 이건 위성하잖아요. 얼마나 쫄리고 겁나겠습니까? 이제 이제 시작한, 임기 시작한 대통령이고, 이재명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많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회장, 부회장 당시에 그 1대1로 만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뇌물죄로 뒤집어 썼는데요. 자, 이런 만남을 계속 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말이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지금 설득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 아마 큰 투자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생업 현장에서의 비극 이제 멈춰라. 산재 사망사고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 뭐 등등. 그리고 또 파리바게뜨 등등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요.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중차대하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할 만한 어떤 정부 뭐 기관 기구의 수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철저하게 임기 초에 지지율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방구석 여포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을 고공비행시켜 놓으면은 설사 외압이 오더라도 국내적 요인으로 이제 막아내겠다 이런 어떤 잔머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은 이재명은 뭐 완전히 끝나겠죠. 안에서 뭐 얻어맞고 바깥에서 얻어맞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아무튼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을 잡으려면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큰 거 한 방울을 일단 흔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흔드는 게 일단 순리인데, 근데 관세가 만일에 극적으로 뭐 가령 타결이 돼버린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다소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갖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이제 행동을 해줄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것은 어쨌거나 이 관세를 통해서 이재명의 기반을 흔들고 국내적으로 거대한 논란을 일으킨 뒤에 그 허점을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갖고 이재명을 파고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상당히 먹힐 것 같아요. 이런 대담한 어떤 이런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진짜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공개적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고요. 그걸 계기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적 어떤 부정적 여론이 조성이 되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선관위를 조사하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럼 언론 중에서도 뭐 하나 둘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조성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과거 치부, 안동댐 이야기, 뭐 대북 송금건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거대한 그 분위기를 이슈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 바람,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의지가 실린 그런 큰 거 한 방이 지금 움직이는 거라면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자, 그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거라면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봐서는요, 이례적이죠.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게 생각이 들어가 있다,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방구석 여포를 잡으려면은 여포가 힘이 세잖아요. 삼국지에서 1대1 대결에서 일기토해가지고 여포를 이길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포를 잡으려면은 결국 배경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